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AI 거품 논란이 굉장히 많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의 현인이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 주주들에게 보낸 레터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그는 우회적으로 이 주주 레터를 통해서 시장에 50% 정도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했는데요. 그 주주 레터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그 이야기들을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주주총회가 열렸고 그 매년 주주총회에서 워렌 버핏이 수많은 주주들 앞에서 그리고 또 세계 투자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은퇴를 하면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만큼 주목하고 잘 들어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주 레터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퇴에 대한 회고 그리고 감사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워렌 버핏이 나이가 지금 90대잖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일해오면서 이제 앞으로 나는 조용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조용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이 뭐냐? 주주총회에서 연설을 그동안 많이 했는데 한때는 5시간 이상 한 적도 있거든요. 이제 사실 왜 이렇게 그 말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말이 많다기보다는 이 워렌 버핏을 보기 위해서 멀리서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분들을 생각해서 간단하게 5분, 10분 얘기하고 퇴정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실망이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주주총회에서 경영자로서 이제 연설을 하거나 이 주주 레터를 보내는 건 마지막이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에 복선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지막이니까 그동안에 많은 분들에게 지금 자기가 건강하게 이렇게 90대까지 일해온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것은 정말 행운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살면서 이 워렌 버핏은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게 물론 굉장히 많은 부를 이루기도 했지만 90대가 넘는 나이에 지금도 주 5일 출근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특히 그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재작년에 잡고한 평생의 파트너이자 친구인 찰리 먼거에 대한 감사함도 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다. 움직임이 예전 같지가 않고 느려지고 읽는데도 이제는 힘들어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도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고 출근을 하고 있는데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투자의 현인이고 투자에 어떻게 보면은 신으로 불리는 사람이지만 자기도 이제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을 판단력이 지금은 흐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죠. 워렌 버핏이 존경받는 이유는 뭘까요? 투자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장기 투자라고 하는 개념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이라고 하면은 맨날 들여다보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니까 마치 게임을 하는 것 같지만 워렌 버핏은 최소한 10년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10년 보유할 기업이 아니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그러면서 후계자인 그렉 아벨을 소개했는데 그를 엄청나게 치켜 세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가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주가 약속을 했습니다. 주가 안정화에 기여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절대로 팔지 않겠다. 물론 자녀들도 이제 거의 60대 후반 70대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증여 이런 것들이 좀 마무리가 돼야 될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지의 맨 앞에 부분에 보면 소유한 클래스 A 주식을 클래스 B로 전환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엄청나게 대량 내가 은퇴했기 때문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대량으로 판다든지 하는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다만 이제 기부라든지 증여 때문에 소유가 좀 바뀔 수는 있지만 주가가 안정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바로 시장의 변동성을 경고를 했죠. 그 시장의 변동성이 뭐냐? 시장의 변동성을 경고하는 대목, 최근에 AI 버블이 굉장히 거품론이 그리고 또 아니다. AI 거품론이다. 굉장히 논쟁이 뜨거운데 절대 절망하지 마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절망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인생은 때로는 절망할 일이 생기곤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가는 매우 변덕스러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주가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일 수도 있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일 수도 있고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미국의 주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난 60년간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했는데 60년간 3차례 정도 50% 하락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신이고 투자의 현인인 워렌 버핏도 그 50%의 하락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같으면 지금 반토막이라는 얘기를 하겠죠. 반토막.
근데 뭐 미국은 반토막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50% 정도 하락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결국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미국은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해서 투자의 낙관주의를 유지하라, 투자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이 얘기가 참 알쏭달쏭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AI 버블이 꺼진다는 얘기야? 뭐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이어서 바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필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했던 내용, 그러니까 미국의 급격한 주가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빨리 회복될 것이다. 그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근거로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었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나 찾아보니까 뭐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한 40여 가지 정도를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는 애플이라든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옥시, 쉐브론, 무디스, 코카콜라 뭐 이런 주식들이었습니다. 보통 M7이라고 하는 기업들 있기는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비중은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가고 주가가 성장했던 그런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나스닥보다는 S&P 500과 비슷한 종목을 투자하고 있다. 자, 이런 종목들을 보면 10년 보유할 기업이 아니면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워렌 버핏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했던 주식, 워렌 버핏이 보유했던 주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0년간 3차례 정도 50% 하락한 적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그게 언젠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1970년대 초반에 오일 쇼크가 있었고 이때 50% 정도 주가가 밀린 적이 있었습니다. S&P 500은 6,700이 넘죠. 그런데 이 1970년 초반만 하더라도 12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게 60까지 빠진 적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오일 쇼크죠. 두 번째로 폭락이 있었던 것은 닷컴 버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2000년대 초반입니다. 자, 이때는 S&P 500이 40%까지 밀렸거든요. 물론 50%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때는 무려 시장이 1970년대보다 10배 이상 커졌을 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컸겠죠. 그러나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의 나스닥과 같은 그런 성장주뿐만 아니라 S&P 500을 위주의 어떤 포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40% 정도의 마이너스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45% 정도 아무래도 금융 관련된 주식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 밀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뭐 최근 같은 경우는 40%까지는 아니지만 퍼펙트 스톰이 있었습니다. 2022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2022년도에 우리가 퍼펙트 스톰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그리고 공급망의 붕괴, 거기에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주식이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20% 정도였죠. 자, 실수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라. 워렌 버핏이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실수를 탓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수를 통해 개선하고 좀 더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워렌 버핏은 우리에게 치명적 실수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주가는 결국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멈추지 마라. 그 투자의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주주 레터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진짜 닷컴 버블처럼 AI 버블을 얘기한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2026년도에 만나게 될 세계 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 만약에 연방정부의 셧다운 끝나고 나서 제대로 고용지표가 발표됐을 때 고용지표의 악화로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면 정말 50% 워렌 버핏이 경고했던 그런 일이 있을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조정이 온다면 어때요? 뭐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워렌 버핏이 경고하는 시장에 크랙이 생길 정도 50% 정도는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문제, 관세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주면서 관세가 올라가서 오는 어떤 위기? 이것도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50%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대한 무효를 심리하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의 상호관세 법안이 무효로 판결이 난다라고 한다면 정말 파국적인 결과, 트럼프 말대로 하면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엄청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결국 어떤 거냐? 만약에 워렌 버핏이 경고한 내용이 시장에 등장을 한다는 것은 저는 실업률, 고용지표도 안 좋아지고 물가지표도 동시에 안 좋아지는, 사실은 이 고용지표와 물가지표는 역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좋으면
물가지표는 좀 괜찮고 물가지표가 안 좋으면 고용지표는 좀 괜찮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안 좋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주주레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미래에 새로운 차원의 퍼펙트 스톰이 올 수도 있다. 장기 투자의 관점을 견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마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워렌 버핏이 예고했던 것처럼 이런 새로운 차원의 퍼펙트 스톰이 우리한테 다가온다면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이런 걸 알고 있지만 막상 그런 일이 터지게 되면 우리는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자, 워렌 버핏이 존경받는 이유는 그가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3년, 5년, 10년, 아니 20년, 30년 어쩌면 60년을 투자했던 그의 인생 때문에 존경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릴 미래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저축과 투자의 페이스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명제만큼은 분명히 지켜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